라운법률TV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 그럼 두 번째 쟁점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건축 결의가 불공정하다는 것인데요. 제가 자세히 상대방 주장을 보니까 서면 결의 책자에 평형 분담 금액만 나와 있어서 구분 소유자가 어느 평형에 얼마의 금액을 분담하는지 전혀 판단할 수가 없으니 이게 무효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근데 이거 서면 결의 책자 변호사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것 아닌가요? 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서면 결의 책자 제가 만든 게 맞고요. 네.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종전부터 제가 이런 공공재건축에 하는 아파트 재건축이나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자문, 오랫동안 자문을 해왔었어요. 거기에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서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에 대한 어떤 결의, 이런 결의서 이런 것도 만들고 있는데요. 따라서 근거 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정도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서면결의 만들고 있고, 이 사안에서 문제됐던 부분이 뭐냐면 집합건물법 47조 제3항에 보면은 몇 가지 반드시 공개되고 알려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축 건물의 개요, 그 다음에 건축이나 철거비, 분담금, 그 다음에 소유권의 귀속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같은 조 제4항 법 47조 4항에는요. 이런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다 구분 소유자들 간에 공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담금이 누구에게 많이 누구에게 적게 이러면 안 되고 공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유권의 귀속에 있어서도 모든 분들이 원하면 배분할 수 있게끔 그 정도의 요건이 갖춰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어떤 평형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내 위치는 어디인지, 이것이 반드시 재건축 결의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판례적인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부분은 상세하게 더 자문드리고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안에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느 곳을 받을 것에 대해서 반드시 확실하게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이런 구체성의 정도에 있어서 법원은 상당히 완화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다년간 해왔던 노하우 바탕으로 해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납득하고, 그리고 각 구분 소유자들이 어떻게 배분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공평한 것인지 이걸 판단할 수 있게끔 그 정도에 맞춰서 제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변호사님께서 서면 결의 책자를 만들어 주실 때 이미 다년간의 노하우를 기본으로 해서 전혀 문제가 없게 이렇게 빌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걱정은 사실은 변호사님과 함께하면 전혀 없을 것 같네요.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사안마다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집합건법 한번 보시면 이 재건축 결의 관련된 그 조항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구체적인지, 어느 정도면은 너무 모호해서 이러한 재건축 결의가 무효가 될 것인지, 이거는 쌓여있는 판례를 보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수준을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 이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게끔 공평하고 그 다음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해당 건물, 그 다음에 그 해당 사안에 맞춰가지고 구체적인 답변은 자문을 통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 비즈니스 큰 사업이잖아요. 할 때는 작은 거를 아끼다가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부종식 변호사님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you